부산 자갈치 시장 구석진 생선가게 앞. 바닥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5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강목과 쇠파이프는 멀리 굴러가 있었고 누군가 정확히 급소만을 노려 제압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순덕이 언니가 정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50대 중반의 통통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인정 많고 소탈했던 김순덕. 그런데 지금 그녀의 손에는 생선 손질용 칼이 들려 있었고 그 칼날에서는 한 방울의 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다. 순덕이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칼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이 생선 한 마리 손질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듯 말이에요.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오전 5시 30분.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경매가 한창인 가운데 김순덕은 늘 그렇듯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고등어 한 마리만 손질해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순덕이는 능숙한 솜씨로 고등어의 비늘을 벗겨냈습니다. 15년째 해오던 일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돈을 내고 갔습니다. 순덕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에서 반찬을 파는 최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게요, 할머니 요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좀 편해졌어요. 영호군 말이가? 그 애 참 착하던데. 영호는 부산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 등록금을 벌기 위해 순덕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격도 좋고 일도 열심히 해서 순덕이가 무척 아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말이 나오자마자 영호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지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왔냐, 오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다, 같이 정리하자. 네, 그런데 사장님,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가게 사장님들이 뭔가 걱정스러워 보이던데. 영호의 말에 순덕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사실 그녀도 최근 며칠 동안 느끼고 있던 바였습니다. 평소보다 상인들의 표정이 어둡고 가게 문을 일찍 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글쎄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순덕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시장이 본격적으로 붐비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순덕이는 평소처럼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장 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영호가 고개를 들어 시장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모두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하나둘씩 가게 안으로 들어가거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활기차던 시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순덕아 빨리 들어와. 최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순덕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그대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은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점검하는 것처럼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상인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야, 저기 아직도 장사하는 가게가 있네. 그중 한 명이 순덕이의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보자. 세 남자가 순덕이의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순덕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여기 사장이 누구야? 그중 키가 큰 남자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아, 여기 새로운 사장이구나. 우리가 누군지 아직 모르나 보네. 남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생선 사러 오신 거면 좋은 걸로 골라 드릴게요. 순덕이의 대답에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동네에서 자신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아줌마 정말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이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달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관리비요? 순덕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시청에서 나온 분들인가요? 전 세금은 다 내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진짜 답답하네. 세금 말고 우리한테 내는 보호비 말이야. 이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매달 30만 원씩 내야 해.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순덕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정말 꼭 내야 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않으면 장사 못해.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순덕이는 한숨을 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남자들은 돈을 받아들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순순히 내면 되는 거야. 매달 10일까지 준비해놔. 그럼 다음 달에 또 올게. 남자들이 가게를 떠나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진짜 매달 줘야 해요? 그런가 보다 뭐 어쩌겠어. 순덕이는 체념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순덕이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덕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갔습니다. 순덕아, 너도 그 사람들한테 돈 줬다며? 최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그 검은 정장의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순덕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 3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인들에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우리야 그나마 낫지만 김치 파는 박 아주머니는 어떻게 하려나 그 집 사정 뻔히 아는데. 최할머니의 걱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형편에 매달 30만 원은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순덕이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방법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경 시장에 또다시 그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저번보다 더 많은 4명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도 더욱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아, 여기 돈 안 낸 가게가 있다며. 남자들이 박 아주머니의 김치 가게로 몰려갔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정말 돈이 없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그런 건 우리가 알 바 아니야. 장사하면서 관리비 못 낼 형편이면 장사를 접어야지.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에는 꼭. 박 아주머니가 애원했지만 남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우리가 자선단체야. 지금 당장 돈 안 내면 가게 부숴버린다. 그중 한 명이 김치통을 발로 찼습니다. 김치통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김치가 흩어졌습니다. 아, 안 돼요. 박 아주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김치 하나하나가 모두 그녀의 생계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인들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순덕이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어느새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기 좀 보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영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순덕이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이 와줄까? 순덕이의 말에 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응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남자들 중 하나가 박 아주머니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박 아주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신음했습니다. 허리를 짚고 일어나려 하지만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최할머니가 달려가 박 아주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이 할망구들이 진짜 답답하네. 돈 없으면 장사하지 말라고. 남자 중 하나가 또다시 김치통을 발로 찼습니다. 이번에는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순덕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생선 칼의 손잡이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사장님, 영호가 순덕이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잠깐만 있어. 순덕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치가게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순덕이가 남자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생선 파는 아줌마네. 너는 돈 잘 냈으니까 상관없어. 박 아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거 알잖아요. 조금 기다려주면 안 되나요? 순덕이의 말에 남자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아줌마 정말 웃기네. 내가 대신 내줄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순덕이의 대답에 남자들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진짜로 대신 내주겠다는 말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야? 그럼 60만 원 내놓으라고. 자기 것 30만 원, 저 할망구 것 30만 원. 60만 원요? 당연하지. 연체료까지 합쳐서. 순덕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순덕이가 가게로 돌아가려 하자 남자 중 하나가 팔을 잡았습니다. 야, 도망가려는 거 아니지? 도망요? 왜 도망가요? 순덕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손을 잡고 있던 순덕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파.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덕이가 자신의 손목을 얼마나 세게 잡고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아, 미안해요. 깜짝 놀라서. 순덕이가 손을 놓으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남자는 손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 아줌마 힘이 장난 아니네. 운동을 좀 해서요. 금방 돈 가져올게요. 순덕이는 다시 가게로 향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아해했습니다. 야, 저 아줌마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손목 잡는 힘이 보통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덕이는 가게에서 돈을 준비하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아요? 영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니까. 순덕이는 돈 봉투를 들고 다시 김치 가게로 갔습니다. 여기 있어요. 오, 이 아줌마 의리가 진짜 대단하네. 그럼 다음 달에 또 올게. 남자들이 돈을 받고 만족스러워하며 떠났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순덕이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아요. 우리 모두 이웃이잖아요. 순덕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끝이 없겠어. 저들은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할 거야. 그날 밤 순덕이는 가게 정리를 하면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래전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들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평범한 생선가게 아줌마로 살고 싶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순덕이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모르게 오래전의 본능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조폭들의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이제는 매주 찾아와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또 뭐예요?
최할머니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5명의 남자들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전보다 더 건방진 태도였습니다. 시장 보안 강화비래.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 한 가게당 10만 원씩만 더 내면 돼. 박철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들의 리더격인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직 30이 안 된 나이에 이미 조직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10만 원이 적은 돈인 줄 아세요? 한 상인이 항의했지만 박철수는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적다고. 그럼 안 내도 돼. 대신 장사 그만두고. 상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는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형 도미 몇 마리를 주문한 단체 손님 때문에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도미들 언제까지 다 손질해야 해요? 영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통 한 마리 손질하는데 30분 정도 걸리는데 5마리나 되는 큰 도미들이었습니다. 1시간 안에는 끝내야지 손님이 기다리고 계셔. 순덕이는 첫 번째 도미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큰 도미였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크기였습니다. 그때 박철수 일행이 순덕이의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야, 여기 생선 아줌마. 너도 10만 원 추가야. 지금 바쁜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순덕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도미 손질에 집중했습니다. 칼을 든 그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박철수와 그의 부하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덕이의 칼질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칼날이 도미의 몸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거의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비늘 제거, 내장 적출, 뼈 분리. 모든 과정이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가시를 발라내는 솜씨는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것 같았습니다. 칼솜씨가 보통 아줌마들과 다른데. 박철수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순덕이의 칼질에 넋을 잃고 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첫 번째 도미를 완벽하게 손질한 뒤 바로 두 번째 도미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빨랐습니다. 칼이 도미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저 아줌마. 박철수의 부하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이의 칼질을 보고 있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렇게 정교하고 빠른 칼질은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3분. 순덕이가 두 번째 도미를 완전히 손질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30분은 걸리는 일을 3분 만에 해낸 것입니다. 세 번째 도미로 넘어가자 순덕이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칼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확도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 미쳤는데.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들이 평소 협박할 때 쓰는 칼과는 차원이 다른 칼질이었습니다. 저건 단순히 생선을 손질하는 게 아니라 칼을 다루는 장인의 기술이었습니다. 네 번째, 5번째 도미까지 모두 손질하는데 총 15분이 걸렸습니다. 순덕이는 마지막 도미를 포장하며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해 주시다니. 손님이 감탄하며 돈을 건넸습니다. 순덕이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손님이 떠나고 나서야 순덕이는 박철수 일행을 쳐다봤습니다. 아, 죄송해요. 급한 주문이라서 10만 원 말씀하셨죠? 순덕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놀라운 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박철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금 본 것이 정말 일반적인 생선 손질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10만 원. 네, 잠깐만요. 순덕이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박철수의 부하들이 속삭였습니다. 형님, 저 아줌마 칼질 봤어요. 뭔가 이상했어. 저런 솜씨는 처음 봤는데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빨랐어요. 박철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평소 다루는 칼과는 차원이 다른 숙련도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오래 해서 익숙한 거겠지. 순덕이가 돈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 다음 주에 또 올 테니까 준비해놔. 박철수는 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약간 주눅이 든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떠나고 나서 영호가 순덕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칼질 정말 대단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세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순덕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표정 봤어요. 뭔가 당황한 것 같던데. 그래? 난 잘 모르겠던데. 순덕이는 평소처럼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사장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칼을 잘 다뤘어요? 순간 순덕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릴 때부터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순덕이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철수는 조직 사무실에서 상급자인 김 대장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돌면서 추가비 받아왔습니다. 그래, 별일 없었어?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었는데. 뭔데? 박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생선가게 아줌마가 있는데 칼질이 좀 특이했어요. 칼질? 네, 뭔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너무 빠르고 정확해서. 김 대장이 웃었습니다. 야, 너 생선가게 아줌마 칼질 보고 무서워했어? 그냥 오래 해서 숙련된 거겠지. 그런가요? 박철수도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느낌이었는데. 한편 순덕이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 자신의 칼질을 본 그들의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너무 눈에 띄었나? 순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흔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틀 후 박철수는 다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 대장과 함께 왔습니다. 김 대장은 조직에서 중간 보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에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장님이 왜 직접? 그 생선가게 아줌마 때문이야. 네가 자꾸 이상하다고 해서 한번 보려고. 김 대장은 40대 초반의 남자로 조직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박철수가 계속 그 아줌마 얘기를 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특이했어? 네, 진짜 이상했어요. 칼질이 너무 완벽했다고 해야 하나. 두 사람이 순덕이의 가게에 도착했을 때 마침 순덕이는 새로 들어온 광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큰 광어 서너 마리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덕이가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김 대장과 박철수를 번갈아 보는 그녀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응, 내가 김 대장이야. 이 동네 관리하는 사람이고. 김 대장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위압적인 태도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광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칼을 다뤘습니다. 김 대장은 순덕이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철수야, 이게 내가 말한 그 아줌마야. 네, 맞는데. 사장님, 오늘은 칼질이 좀 느린 것 같은데요? 영호가 순덕이에게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확실히 속도가 느렸기 때문입니다. 아, 그냥 오늘은 좀 피곤해서. 순덕이가 대답했지만 사실은 일부러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에 띄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대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가 의도적으로 칼질을 늦추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의도 자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줌마 칼 좀 잘 다루는 것 같네? 김 대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오래? 15년 정도 됐나요? 15년이면 꽤 오래네. 그 전에는 뭐 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덕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안일 하고 그랬죠. 집안일? 네, 애 키우고. 김 대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칼질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 아까 철수가 말하길 엄청 빨랐다던데. 순덕이가 고개를 들어 김 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김 대장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순덕이의 눈빛이 평범한 아줌마의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별 이유 없어요. 그냥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순덕이는 다시 고개를 돌려 광어를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장은 방금 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이름이 뭐야? 김순덕이에요. 김순덕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김 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들은 이름 같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박철수도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부산에서 계속 살았어? 네, 태어날 때부터 부산이에요. 가족은?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애들은 서울에 있어요. 순덕이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김 대장은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영호였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최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순덕이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뭐라고? 아까 그 사람들이 와서 돈 더 내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안 낸다고 하니까 미쳤어요. 그래서 넘어지셨는데 일어나질 못하세요. 순덕이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였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오는 사람들 말고 다른. 순덕이가 칼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김 대장과 박철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덕이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셔? 저쪽 반찬 가게에 순덕이가 가게 밖으로 나서려 할 때 김 대장이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아줌마. 순덕이가 천천히 돌아서서 김 대장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김 대장은 손을 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순덕이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순덕이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 그냥 조심하라고. 김 대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순덕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최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김 대장과 박철수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대장님, 응, 나도 느꼈어. 저 아줌마 뭔가 이상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러게 저런 눈빛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김 대장이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순덕이의 눈빛은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위험하고 차갑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 대장님, 우리 어떻게 해요? 일단 지켜보자. 뭔가 큰 게 있을 것 같아. 한편 순덕이는 최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잡고 신음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상인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덕아, 아이고, 이 늙은 것이 괜찮을 리가 있나. 최할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순덕이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모르는 애들이야. 김치 가게 박 아주머니한테도 똑같이 했어. 순덕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것들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참자. 순덕이는 결심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소중한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모습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장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최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소식이 퍼지면서 상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대항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철수가 이번에는 6명의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김 대장의 지시로 순덕이를 더 자세히 관찰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 점검이다. 모든 가게 돈 다시 확인한다. 박철수가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미 낸 돈을 다시 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절망했습니다. 이미 생활비까지 털어서 낸 돈인데 또다시 내라니 말이 안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한 상인이 항의했지만 박철수의 부하가 그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시끄러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 순덕이는 자신의 가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이 마음속에서 더욱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들 정말 너무해요. 영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순덕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박철수 일행이 순덕이의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야, 생선 아줌마. 너도 추가로 5만 원 더 내. 5만 원요? 왜요? 어제 우리 대장님한테 버릇없이 굴었잖아. 순덕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버릇없이요? 응. 대장님 팔 잡은 것도 그렇고 눈빛도 이상했고. 박철수가 순덕이에게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벌금이야. 5만 원. 순덕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안 낸다고 하면 안 내? 하하. 박철수와 부하들이 웃었습니다. 그럼 가게 부셔버리지. 그리고 너도 병원 신세 질 거야. 그 순간 순덕이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용수철처럼 빠르고 유연했습니다. 그래요? 순덕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박철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순덕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순순히 돈을 내던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야들아, 저 아줌마 좀 정신 차리게 해줘. 박철수의 부하 둘이 순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순덕이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이가 움직였습니다. 번개보다 빨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하의 손목을 잡더니 가볍게 비틀었습니다. 아!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이 완전히 꺾인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놀라서 주먹을 날렸지만 순덕이는 그것을 마치 파리를 쫓듯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반대 손으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으억! 두 번째 부하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일이 3초 만에 벌어졌습니다. 박철수와 나머지 부하들은 입을 벌리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야?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덕이는 쓰러진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쳤나요? 제가 좀 세게 했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범한 아줌마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여준 실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너 뭐야? 박철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요? 그냥 생선 파는 아줌마예요. 순덕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생선 파는 아줌마가 어떻게?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가 좀 배웠거든요. 순덕이의 말에 박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요가로 사람을 3초 만에 제압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때 나머지 부하들이 강목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4명이 동시에 순덕이를 둘러쌌습니다. 순덕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래야 하나요? 첫 번째 부하가 강목을 머리 위로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마치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옆으로 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의 다리를 가볍게 걸었습니다. 부하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순덕이는 마치 춤을 추듯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며 정확한 급소만을 노려 공격했습니다. 손목, 어깨, 명치, 무릎. 모든 공격이 정확했고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상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6명의 부하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모두 살아있었지만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박철수 혼자만 덜덜 떨며 서 있었습니다. 순덕이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기. 네. 순덕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박철수에게는 악마의 속삭임으로 들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뭘 미안해요? 저는 별로 화 안 났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올게요. 다시 안 와요? 그럼 다른 가게들은 어떻게 해요? 순덕이의 질문에 박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 맞다. 최할머니 병원비는 누가 내요? 저희가 낼게요. 얼마나 내실 건데요? 1,000만 원. 박철수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1,000만 원이면 충분하겠네요. 그럼 내일까지 준비해 두세요. 네. 그리고 순덕이가 박철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른 상인들한테 받은 돈도 다 돌려주세요. 지금까지 받은 거 전부. 그건 왜요? 안 되나요? 순덕이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에요. 돌려드릴게요. 언제까지요? 이번 주 안에. 좋네요. 약속이에요. 순덕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약속 어기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럼 빨리 가세요. 쓰러진 분들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박철수는 부하들을 끌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시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생선가게 아줌마가 조폭 6명을 혼자서 제압한 것입니다.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한 거예요? 순덕이는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내가 한 게 있어? 그냥 넘어진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박철수는 김 대장에게 급히 보고했습니다. 대장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 그리고 너희들 왜 다 그 모양이야? 박철수와 부하들은 모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 생선가게 아줌마가. 그 아줌마가. 뭐? 아줌마가 뭘 어쨌다고? 우리를 다 때려 눕혔어요. 김 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에요. 혼자서 우리 7명을 다. 김 대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순덕이. 김순덕. 설마. 김 대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대장님? 야, 혹시 그 아줌마. 나이가 50대 중반이고 조금 통통하고 부산 사투리 쓰지 않아? 네, 맞는데. 어떻게 아세요? 김 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다. 진짜 미쳤어. 대장님 무슨 일이에요? 김 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순덕이 누나야. 순덕이 누나라고? 박철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 대장의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모르냐? 순덕이 누나를? 누가 그게 뭔데요? 김 대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90년대 부산에서, 아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야. 무서워했다고요? 그 아줌마가요? 박철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그냥 아줌마 아니었나요? 아줌마라고? 야, 너 진짜 죽고 싶냐? 김 대장이 화를 냈습니다. 순덕이 누나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 최고의 칼잡이였어. 그것도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최고였다고. 칼잡이요? 응. 한 번도 칼 안 들고 일 처리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그 칼로 사람을 죽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 김 대장이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손에 걸리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 정확히 급소만 노려서 무력화시키거든. 마치 의사가 수술하듯이 정교해. 박철수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자신들이 당한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순덕이 누나라고 불렀어요? 본명이 김순덕이거든.
그런데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조직에 있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누나라고 불렀어. 나이 상관없이. 왜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지켜주는 사람들은 절대 건드릴 수 없었거든. 김 대장의 설명을 들으며 박철수는 점점 더 겁이 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조직 보스였어요? 아니야.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순덕이 누나는 보스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자기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만 지켰지. 그런데 왜 갑자기 사라졌어요? 김 대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 어느 날 갑자기 조직을 떠났어. 20년 전쯤인가? 그때 다들 의아해했지. 그런데 누구도 감히 물어볼 수 없었어. 그럼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 근데 생선 가게를 하고 있었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로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황 사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난리야? 황 사장은 이 조직의 실질적인 보스였습니다. 김 대장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대장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뭔 일인데? 순덕이 누나가 나타났습니다. 황 사장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뭐라고?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 사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순덕이 누나가? 네. 이 녀석들이 모르고 건드렸다가 다 당했습니다. 황 사장이 박철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 미쳤냐? 순덕이 누나를 건드려? 저는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인 줄. 평범한 아줌마라고? 황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순덕이 누나가 평범해? 그 사람은 이 바닥 전설이야. 황 사장이 일어나서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20년 전에 그 사람이 왜 조직을 떠났는지 아냐? 아니요. 결혼 때문이었어. 평범한 남자랑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어. 황 사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 조직을 떠나면 적이 된다고 배신자라고 했어. 김 대장과 박철수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순덕이 누나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 황 사장이 멈춰서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좋다고 했어. 적이 되는 게 좋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내가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놔두면 영원히 조용히 살겠다. 하지만 방해하면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했어. 순덕이 누나가 평범하게 사는 걸 인정해 주기로. 황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너희가 그걸 깨트린 거야. 죄송합니다. 박철수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이미 늦었어. 황 사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황입니다. 순덕이 누나 연락처 아시죠? 네,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후 황 사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행히 연락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지금 당장 가서 사과해야 해. 사과요? 응. 그리고 앞으로 절대 자갈치 시장에 가지 마. 순덕이 누나가 있는 동안은. 황 사장이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사장님도 가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20년 만에 보는 건데. 황 사장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움, 두려움, 존경, 그리고 약간의 슬픔까지. 그런데 사장님, 순덕이 누나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황 사장이 빙긋 웃었습니다. 대단하다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럼 순덕이 누나는 우리 모두의 누나였어. 나도 마찬가지고. 황 사장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어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누나라고 불렀어.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줬거든. 진짜 가족처럼. 황 사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조직 생활이 얼마나 냉혹한지 알지?
그런데 순덕이 누나가 있을 때는 달랐어.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고. 진짜 형제자매 같았지. 그런데 왜 떠나신 거예요? 평범한 삶을 원했어. 그리고 우리도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던 것 같아. 황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하지. 우리는 여전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순덕이 누나는 정말 평범하게 살려고 했던 거잖아.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황 사장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황 씨? 나야 순덕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평소 순덕이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황 사장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나.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근데 내 부하들이 우리 시장에서 장난을 쳤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나도 알아. 내가 알았으면 애초에 안 왔겠지. 순덕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황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아니야. 순덕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기회에 정리하자. 정리요? 응. 나도 이제 숨어서 사는 게 지겨워.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어. 황 사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내일 저녁 7시에 자갈치 시장으로 와. 혼자. 네. 그리고 황 씨, 옛날처럼 반말해도 돼. 우리 사이에 그런 거 필요 없잖아. 황 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응. 순덕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황 사장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김 대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내일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아. 황 사장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20년 만의 재회에 대한 설렘까지. 한편 순덕이는 전화를 끊고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삶도 평범하게 살려던 노력도.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7시. 자갈치 시장은 이미 문을 닫은 가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의 생선 가게만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게 될 사람을 생각하니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정확히 7시 시장 입구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황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캐주얼 차림이었고 혼자 걸어오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순덕이는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덕아. 황 사장이 가게 앞에 서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왔구나. 순덕이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들어와. 차 한잔 할까? 고마워. 황 사장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덕이는 간이 테이블에 차를 준비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이 변했네. 황 사장이 순덕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나이 든 티가 많이 나. 순덕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서글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순덕아. 황 사장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뭘? 우리 애들이 너를 몰라보고 그런 짓을 했어. 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야. 순덕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야. 예상했다고? 응.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 20년 동안 숨어 살면서도. 순덕이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생선 가게를 했어? 다른 건 생각 안 해봤어? 글쎄. 칼 쓰는 일이 편해서 그런가 봐. 순덕이의 대답에 황 사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전하네. 그런 식으로 농담하는 거. 농담이 아니야. 정말로 칼질이 제일 편해. 순덕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황 씨, 너는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어? 했었지. 근데 헤어졌어. 왜? 이런 일하는 사람이랑은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 황 사장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혼자야? 응. 너는? 나도 헤어졌어.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 아, 미안해. 괜찮아. 좋은 사람이었어. 내 과거를 다 알면서도 받아줬던. 순덕이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아이들은? 서울에 있어. 딸 하나, 아들 하나. 둘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내일은 알아? 전혀. 그냥 평범한 엄마였어. 20년 동안 계속. 황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지. 그렇게 사는 게. 그런데 왜 너는 아직도 이런 일을 해? 그때 나랑 같이 그만둘 수도 있었잖아. 순덕이의 질문에 황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다른 걸 할 줄 몰라서 그런가. 아니면 너 없는 조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어떻게 됐어? 엉망이야. 예전 같지 않아. 너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가족 같았는데. 황 사장의 목소리가 쓸쓸해졌습니다. 가족이라. 순덕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너 기억하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챙겼는지. 누가 다치면 모두가 걱정하고 누가 힘들면 모두가 도와주고. 기억해. 그때가 좋았어. 순덕이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떠났어? 정말 결혼 때문만이었어? 황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어. 뭔데? 너희들이 변하고 있었거든. 변한다고? 순덕이가 황 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서로를 지키는 가족이었어. 그런데 점점 힘을 위한 조직이 되어가고 있었지. 황 사장이 아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그런 변화에 휩쓸려가고 있었어. 그래서 무서웠어. 무서워? 응.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될까봐. 칼을 잘못된 일에 쓰게 될까봐. 순덕이의 고백에 황 사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떠난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응. 내가 있으면 너희들이 의존하게 돼. 순덕이 누나가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럼 너희들이 성장할 수 없어. 황 사장이 깨달았습니다. 순덕이가 떠난 진짜 이유를. 넌 정말. 뭐? 정말 우리 누나였구나. 황 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동안 원망했어. 왜 우리를 버리고 갔나 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이었구나. 순덕이도 눈물을 참았습니다. 바보. 그런 것도 이제 알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황 사장이 물었습니다. 뭘? 이 일 말이야. 이대로 끝낼 거야? 순덕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그만두고 싶어. 정말? 응. 20년 동안 너 없이 해봤는데 의미가 없더라. 그냥 돈벌이일 뿐이야. 순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뭘 할 거야? 모르겠어. 너처럼 뭔가 평범한 일을. 근데 나는 칼질도 못하는데. 황 사장이 웃었습니다. 칼질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아. 뭐 예를 들어? 시장 관리? 순덕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장 관리? 응. 진짜 관리 말이야. 나쁜 놈들 못 들어오게 하고 상인들 보호해주고. 황 사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괜찮은데? 그러게. 너 원래 사람들 챙기는 거 좋아했잖아. 그럼 너는? 나는 계속 생선 팔 거야. 평범하게. 혼자서? 혼자가 아니지. 너도 있고 시장 사람들도 있고. 순덕이가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가족이 되는 거야? 바보, 우리는 원래부터 가족이었어. 황 사장도 웃었습니다. 근데 순덕아. 응? 고마워. 뭘? 20년 전에 우리를 떠나줘서. 그리고 지금 다시 받아줘서.
순덕이가 황 사장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감상적으로 굴지 마. 늙은이가. 너도 늙었어. 그래, 우리 다 늙었어. 그러니까 이제 철 좀 들자. 둘이 함께 웃었습니다. 시장은 조용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만은 따뜻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어떻게 할까? 일단 내 조직부터 정리해. 진짜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은 내보내고. 그럼 남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괜찮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순덕이가 일어나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이 시장도 예전보다 많이 변했어. 상인들도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도 없고. 그러게. 옛날 같지 않아. 그럼 우리가 다시 살려보자. 어떻게?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시장으로. 안전하고 따뜻하고 정이 있는. 황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자갈치 시장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 고등어 2마리 주세요. 네, 금방 손질해 드릴게요. 순덕이는 여전히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게 앞에는 늘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장사 잘 되네요. 영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 그 일 이후로 시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게. 이상해.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아마 시장이 안전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영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장에는 완전히 새로운 관리 체계가 생겼습니다. 순덕이 누나. 멀리서 황 사장이 손을 들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황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모두 그를 황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황 씨, 오늘은 일찍 왔네. 응. 새로 들어온 분들 인사시켜 드리려고. 황 사장 뒤에는 서너 명의 젊은 남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새로 시장 관리팀에 들어온 분들이야. 모두 순덕이 누나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젊은 남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순덕이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한 달 전 황 사장은 정말로 조직을 정리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던 사람들은 모두 내보내고 진심으로 새 출발을 원하는 사람들만 남겨 새로운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역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장의 안전을 지키고 상인들을 도와주고 손님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참, 순덕이 누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시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시장이 모범 전통시장으로 선정됐대. 정말? 순덕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 축제도 열기로 했어. 축제라니 좋네. 최할머니가 기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보름 정도 됐는데 이제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덕분에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최할머니가 순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됐을지.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 누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겠어. 박 아주머니도 김치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순덕이 언니, 오늘도 김치 가져왔어요. 이번엔 깍두기도 담았거든요. 고마워요.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긴 뭘. 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장사할 수 있는 건데. 한 달 전 그 일 이후로 박 아주머니를 비롯한 시장 상인들은 순덕이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평범한 이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로. 하지만 순덕이는 여전히 평범한 아줌마로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영호야, 저기 손님 계시는데 빨리 가서 도와드려. 네. 영호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순덕이는 흐뭇해했습니다. 저애 정말 착하다. 그러게. 요즘 아르바이트생들 중에 저렇게 성실한 애 찾기 힘든데. 황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순덕아,
너는 정말 후회 없어? 뭘? 평범하게 사는 거 말이야. 예전처럼 멋있게 살 수도 있었는데. 순덕이가 웃었습니다. 멋있다고? 예전이? 응. 모든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두려워했잖아. 그런 게 멋있는 거야? 순덕이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난 지금이 더 좋아.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인사해주는 것. 힘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 그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닐까? 황 사장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누나야. 또 그런 소리. 나이도 어린 게. 나이는 상관없어. 누나는 누나야. 그때 영호가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사장님을 찾으세요. 나를? 순덕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손님 쪽으로 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혹시 김순덕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남자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부산일보 기자 김민수라고 합니다. 최근에 자갈치 시장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취재요? 네. 한 달 전부터 이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심에 김순덕 씨가 계시다고 해서. 순덕이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닙니다. 상인분들께 들어보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기자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혹시 인터뷰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순덕이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인터뷰는 좀. 아, 그럼 사진이라도. 그것도 좀 어려워요. 기자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에 다른 분들 이야기는 들으실 수 있어요. 순덕이가 황 사장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실제로 시장 관리를 담당하시거든요. 그분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분께. 기자가 황 사장에게 갔습니다. 순덕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왜 인터뷰 안 해요? 좋은 기회인데. 영호가 아쉬워했습니다. 그런 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좋아. 하지만 사장님이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아요? 순덕이가 영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호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도. 그리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이웃을 도운 것뿐인데. 순덕이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오후가 되자 시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는 손님들도 많았고 젊은 연인들도 보였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활기찬 목소리들이 시장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순덕이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시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하루 장사를 마친 순덕이는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먼저 갈게요. 응, 수고했어. 조심히 가. 영호가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순덕아. 황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너도. 기자 인터뷰는 잘 끝났어? 응. 좋은 기사 나올 것 같아. 다행이네. 두 사람은 함께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시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나 요즘 정말 행복해. 갑자기 왜? 이런 게 진짜 사는 거구나 싶어서. 황 사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래. 예전에는 뭔가 항상 불안했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지금은 내일이 기대돼.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순덕이가 웃었습니다. 그럼 됐네. 그런데 순덕아. 응? 고마워. 뭘? 나를. 우리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줘서. 순덕이가 황 사장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감상적으로 굴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말하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이때 최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순덕아, 황 형님 아직 안 가셨네? 네, 할머니.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럼 잘 됐다.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할까? 오늘 미역국 끓였거든.
괜찮으세요? 괜찮기는. 가족인데 뭘. 가족이라는 말에 순덕이와 황 사장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럼 감사히 먹을게요. 세 사람이 함께 시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따라왔습니다. 박 아주머니, 생선가게 사장님, 야채가게 부부, 그리고 황 사장의 관리팀까지. 어느새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소풍 같은데?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언제 이렇게 다 같이 걸어본 게 며칠 만이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에 퍼졌습니다. 순덕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강함이구나.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힘. 그날 밤 자갈치 시장은 오랫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최할머니의 작은 집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빛과 웃음소리가 시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순덕이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분명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일상이 가장 특별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영웅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